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잠재력과 역사의 위대한 성취, 그 이면에 숨겨진 정신의 힘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내면, 그 치열한 정신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길 바라며, 저희의 탐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감정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새벽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의 안락함을 원하는 감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엄습해도 이불 속에서 더 머무르고 싶은 그 감정은 죽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 새로운 현실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기준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즐길 시간, 당신은 홀로 남아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 혹은 가장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기를 꿈꾼다면 당신의 일상은 어떠해야 할까요? 모두가 퇴근한 텅 빈 15층짜리 건물, 수많은 창문이 모두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단 하나의 사무실에서만 새어나오는 외로운 불빛. 새벽 2시, 유흥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매일 밤 그 불빛을 올려다보며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저 불빛은 꺼지는 법이 없구나. 바로 그 불빛의 주인이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치열함, 그리고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는 당신의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균형 잡힌 삶, 이른바 워라밸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만약 당신이 상위 1%의 세계에 속하고 싶다면 그 균형이라는 개념은 바람 속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위대함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뿐입니다. 한동안 불균형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히 특수부대원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 당신의 기술, 당신의 예술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균형한 상태를 거쳐야만 합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와 힘까지 모두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직 그 길뿐입니다. 일단 위대함의 반열에 오른 후에야 비로소 균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곧 돌아갈게.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이 불균형한 정신상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혀를 내두를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이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말이죠. 그들이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신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상승하고 또 상승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선행 투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최고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먼저 투자하십시오. 젊음과 에너지를 전부 쏟아부어 기반을 닦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당신이 잠시 멀리해야 했던 가족들을 당신의 성공 위에 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들 곁에 있을게.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바로 당신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이것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을 향한 집념에 가까운 열망, 때로는 야만적으로 보일 만큼 치열한 삶은 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설령 경험한다 해도 그 과정을 책으로 쓴다면 사람들은 저자를 정신병원에 가둬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모든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짜내려는 사람, 끊임없이 생각하고 강철 같은 규율로 자신을 통제하며 결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몸이 부서져도 방법을 찾아내는 정복자의 정신. 이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지난 65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저는 제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압니다. 쉬지 않고 산을 오르내리며 제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평범하게 살아가며 그저 그런 통계 중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당신만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인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야수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이들에게 결코 만족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저는 식탁 위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함을 원한다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배고픈 상태를 유지합니까? 무언가를 성취한 후에 저는 결코 거기에 주저앉아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수료하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나면 안주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의아해하죠.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렸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 정상에 도달한 순간 그들은 스스로 이제 됐다라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로 굴러떨어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산 정상에 도달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높은 또 다른 산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가졌지만 한 번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범함에 속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론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뭐가 문제야? 피곤해. 왜 피곤한데? 내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니까. 나를 메스껍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일을 나는 내일도 해내야만 하니까 끝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귀 기울이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소파 위에서는 결코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범함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결승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운 좋게 내일이 주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무언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패배자로 살고 싶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하루 종일 비참하게 보내고 싶은가? 목표 없이도 움직여야 합니다. 눈앞에 마라톤 대회가 없어도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최악처럼 느껴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을 때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목적지가 나타나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의 연구실로 들어가 깨달았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지만 내 안에는 위대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위대한 존재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시각화를 통해 제가 되고 싶은 모습, 느끼고 싶은 감정, 그리고 강철처럼 단단한 마음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망치지 않는 존재.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런 존재를 마음속으로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저는 그 창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 나약한 제 모습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제가 창조한 강인한 자아가 나타나 그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린 이걸 통과할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강인한 존재는 진화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지쳐 쓰러질 때 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은 안락한 소파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 세상과 부딪히고 깨지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여정은 저를 너무나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노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제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1분짜리 영상이나 책의 몇 구절뿐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수행하는 이 혹독한 과정들이 저에게 절대적인 자신감을 줍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저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신 안에 그 야수를 깨우고 나면 고통과 외로움, 불균형한 밤들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교훈은 산 정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산중턱에서 그리고 출발선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정상에서는 오직 성취감만이 있을 뿐 성장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어쩌면 더 쉬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노력만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그 최소한을 넘어선 단 1%의 노력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잠결에 눌러버리는 알람처럼 우리가 오늘은 말고 내일 하자라고 밀어버리는 바로 그 1%의 노력 말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오늘 하루를 쉬고 있는 저 나약한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단지 불꽃일 뿐입니다. 거대한 산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담배꽁초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제 인생 내내 그 작은 불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1시간짜리 연료로, 그 다음엔 10시간짜리, 마침내 며칠 동안 타오르는 거대한 통나무와 같은 만 시간짜리 연료로 키워나갑니다.
동기부여와 추진력을 바로 그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기술을 꺼버리십시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정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 아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뿐 결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시작했던 그 비참한 곳을 기억하십시오. 끔찍한 가정 환경, 읽고 쓸 수도 없었던 과거,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목표를 성취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리조차 없이 시작해야 했습니다. 걷기 위해 다리를 만들어내야 했고, 기어야 했고, 마침내 달리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채 출발했던 사람들을 추월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저를 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저를 움직이는 강력한 연료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어둠이야말로 바로 제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을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문을 열면 당신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용기를 내어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당신의 눈은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항상 더 큰 고통과 시련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육체가 포기하기 훨씬 전에 포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많은 당신 자신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을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끌어내십시오. 죽을 때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로 죽으십시오.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으십시오. 무엇을 위해 훈련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만 무슨 일이 터지든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날씨나 조건이 당신의 결과를 좌우하게 두지 마십시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들은 마라톤을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꿈을 꾸되 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좋은 장소는 고립입니다. 고립 속에서 당신은 야수가 됩니다. 당신의 정신이 바뀌고 집중력이 바뀌고 헌신이 바뀝니다. 고립의 시간을 당신의 정신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성공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로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벽에 부딪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평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고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그 자리에 쓰러져 썩어갈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빨아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잘라내십시오.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친구와 가족에게 그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내딛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은 바로 다음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발은 두려움이라는 콘크리트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뒷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너지는 순간 당신이 이기는 겁니다. 단 1초라도 더 오래, 더 고통스럽게 버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것이 경쟁의 본질입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영혼을 가져오십시오. 일단 당신의 것이 되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극복할 때 당신은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들은 기둥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댈 수 있는 강인한 사람,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성씨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당신과 함께 걷던 사람들은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당신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성공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당신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십시오.